야, 주말에 엄마 집에 내려올 거지? 이 오빠가 드디어 장가 간다고 하는데 너도 내려와서 예비새 언니한테 인사해야지. 예비새 언니? 참나? 그거야 오빠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 나는 이번 주말에 못 내려가. 이번에는 일단 부모님한테만 인사드려. 아니, 그래도 처음으로 큰맘 먹고 인사하러 오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야지. 넌 뭐가 그렇게 맨날 바쁜데? 나도 주말에 남자친구랑 약속 있다고. 예전부터 어렵게 예약해놓은 거라 어쩔 수가 없다. 미안. 근데 어차피 그 언니도 서울에서 회사 다닌다면서? 그럼 나중에 금요일 저녁이나 퇴근하고 만나면 되겠네. 굳이 엄마 집에서 만나야 하는 이유는 없잖아. 야, 옛날에는 내려오라고 하면 군말 없이 내려오더니 이제는 많이 컸다. 하남에 집을 사더니 이젠 시골은 내려가기도 싫다 이거야? 뭔 소리야. 여기서 집 이야기가 왜 나와? 내가 선약이 있어서 못 간다고 얘기했잖아. 어차피 오빠나 그 언니나 다 경기도 살고 직장도 서울인데 그냥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보면 되는 거지. 꼭 이번에 다 같이 봐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발끈해? 아니, 내가 아니라 엄마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내려오면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너가 나중에 따로 연락 한번 해봐. 엄마가? 엄마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지? 나야 모르지. 아무튼 그럼 너는 다음에 한번 보자. 알겠어. 오빠가 날짜 잡아서 연락 줘.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31살의 여자입니다. 원래 재테크 하는 걸 좋아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이미 3년 전에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구입했었어요.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주변에 시집간 친구들을 보니까 경기도에 아파트를 사는 것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피스텔이 제가 샀을 때 가격에 비해서 2억 정도 오르기도 했고 그 사이에 모아놓은 돈과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작년에 하남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전혀 아니고 위치도 중심지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지만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겠더라고요. 6억 5천 주고 샀는데 대출을 2억 5천 받았고 남자친구가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지원을 좀 받아서 대출을 싹 갚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올가을쯤 결혼해서 살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오빠가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3살 차이에 저희 오빠는 20대 시절 통째로 부모님 돈만 흥청망청 쓰며 놀다가 보냈어요. 지금은 운이 좋게도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는 걸 좋아하고 취직하자마자 차도 한 대 뽑아서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장가 간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다는 걸 보니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부모님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엄마,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다고? 주말에 못 내려갈 것 같아서. 무슨 말인데? 지금 해. 주말에 왜 못 내려와? 너희 오빠가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 데리고 내려올 텐데. 알아. 근데 내가 이번 주말에는 선약이 있어서. 어차피 오빠네는 나중에 서울에서 만나면 되잖아. 그래도 정식으로 인사할 때 같이 보면 좋은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네 오빠가 올 봄에 결혼하고 싶대. 그래, 좀 빠듯하지 않아? 예식장 예약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아, 근데 엄마 있잖아. 나도 남자친구랑 올가을에 결혼을. 이미 속도 위반으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데 어떡하니? 신부 입장할 때 배 불러오면 안 되니까 빠르게 날짜 잡고 결혼시켜야지. 뭐? 임신했다고?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는데. 모르겠다 나도.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일단 빨리 결혼은 시켜야 할 것 같아. 아, 나도 올가을에 남자친구랑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한 번에 다 가면 정신 사나워. 너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도 되니까 천천히 생각해라. 엄마,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그렇게 미루다가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평생 노처녀로 살아야 할지도 몰라. 걱정도 팔자다. 요즘에 30살 넘어도 잘만 시집 가더라. 아무튼 너희 오빠 장가 보내야 하는데 걔가 모아둔 돈도 없고 당장 들어가서 살 집이 없어서 걱정이야. 벌면 버는 대로 다 쓰니까 그렇지. 오빠는 적금 같은 거 하고 있긴 해? 나도 몰라. 며칠 전에 전화하더니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잖아.
그나저나 집 때문에 걱정이다. 당장 올가을에 태어나면 아이 키우며 살아야 하는데. 오빠는 예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대책이 없어? 뭐 대출을 받던 어쩌건 알아서 하라 그래. 엄마 아빠도 돈 없잖아. 우리도 없지. 서울에서 집을 어떻게 구해주니? 우리 사는 집 팔아도 거기 전세금도 못 맞출 텐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 인간은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너가 일단 집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심란한데 엄마까지 이상한 농담하지 마. 농담이 아니야. 너는 당장 그 집에 안 살아도 되잖아. 혼자 살기에 25평은 너무 넓지 않니? 나도 결혼할 거라니까? 둘이 애 낳고 살면 25평도 좁겠지. 넓긴 뭐가 넓어? 너는 꼭 오래 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걔네들은 당장 애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떡하니? 일단 결혼시키고 너네 집에서 한 2년 정도 살다 보면 그 이후에는 돈 모아서 따로 집 얻어 나가라고 하면 돼. 너는 그때 결혼하면 되잖아. 엄마, 진짜 자꾸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가 지 인생 등신같이 살았는데 그걸 왜 내가 책임져? 길바닥에 나앉든 둘이 손잡고 고시원에 들어가든 맘대로 하라 그래. 지금까지도 한 푼 못 모아놓은 인간이 결혼하고 애 낳는다고 해서 어떻게 돈을 모아? 평생 그 인간 뒷바라지 해줄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네 오빠야. 장남이 잘 풀려야 집안에 시끄러운 일 없이 잘 돌아가는 법이다. 너 마음 심보를 그렇게 쓰면 안 돼. 내 심보가 뭐가 어때서? 엄마나 오빠가 내가 집 사는데 10,000원짜리 하나 보태준 적 있어? 오빠가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술 처먹고 놀러 다니던 시간에 나는 맨날 야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돈 모았어. 엄마야말로 놀부 심보 부리지 마. 얘 진짜 말하는 것 좀 봐. 너 그러다가 후회해. 후회는 내가 아니라 오빠가 하겠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 헛소리 하려거든 연락하지 마. 너 정말 가족끼리 이럴 거야? 저보고 결혼을 뒤로 미루고 오빠한테 집 양보한 채로 나가 살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저희 집안 분위기는 예전부터 이랬어요. 없는 집안 살림에 오빠한테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저는 항상 뒷전에 찬밥이었죠. 그래서 아마 제 성격 자체가 독립심이 강하고 어릴 때부터 생활력이 좋았었나 봐요.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엄마가 하는 소리를 거절했더니 10분도 지나지 않아 오빠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진짜 너 그러기냐?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줘. 너는 꼭 올해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결혼을 하건 말건 그게 뭔 상관인데? 미쳤다고 멀쩡한 내 집을 오빠한테 주고 나가서 살겠어? 당장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니까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내가 지금 사는 곳 계약이 내년까지인데 아마 한번 연장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집주인도 좋은 분이고 서울이라 너네 회사에서 출퇴근하기도 더 가까워. 나보고 오빠 살던 원룸에 들어가서 살라고? 거기 월세잖아. 월세는 누가 내주는데? 오빠가 내줘. 아니, 너가 들어와서 사는데 내가 왜 월세를 내? 원룸이 뭐가 어때서? 여기 있을 거 다 있고 걸어서 3분 거리에 편의점도 있어. 내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 회사 다녔을 때 이후로 원룸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아. 그 나이 먹고 원룸 월세 살면서 사고치고 결혼한다고 하는 게? 오빠도 스스로 생각해보면 참 답이 안 나온다 싶지? 그러니까 나한테 집 내놓으라는 헛소리나 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진짜 말이 좀 심하다. 말이 심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구만. 그 여자도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지 몸 하나 관리 못해서 오빠 같은 답도 없는 인간이랑 덜컥 사고나 치고 안 봐도 뻔하다 꺼내. 길바닥에서 살던 나는 신경 안 쓸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해준 거 하나 없는 인간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야, 너 내 결혼식에 오지도 마. 앞으로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기만 해. 잘 됐네. 어차피 갈 생각 없었는데. 지금까지 네 동생으로 살면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도 인연 끊고 살 테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해.
살면서 한 번도 도움된 적 없는 인간이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전부 오빠 편이고 오빠한테 집 양보하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예정대로 남자친구와 올가을에 결혼식 올릴 거고 저희 집 식구들은 하나도 부르지 않을 겁니다. 아가씨, 우리 애 작아서 못 입게 된 옷이랑 새 옷도 2벌 사서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는 김에 아이 영양제도 좀 넣었고 우리 애 잘 먹는 간식도 같이 보내요. 전부 우리 애한테 다 먹여봤던 거라서 안심하고 먹여도 돼요. 언니, 항상 너무 고마워요. 매일 언니한테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쩌죠? 내년에 하영이 생일 때는 제가 선물 좋은 걸 해줘야겠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크면서 못 입게 된 옷 보내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살림하랴, 애 키우랴 많이 힘들죠?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언니에 비해 힘들긴 뭐가 힘들겠어요? 언니는 애도 키우고 밖에서 직장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바쁘고 정신도 없을 텐데 매번 이렇게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래요. 별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요.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있으면 보내줄게요. 저는 7살 딸아이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그리고 신우는 저보다 3년 늦게 결혼했고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평범하게 맞벌이하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저희와는 다르게 신우는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 굴곡이 많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신우 남편 장사하던 것도 아이 태어나고 얼마 못 가서 망해버리고 신우는 결혼 전부터 멀쩡히 다니던 회사가 한순간에 망해서 문 닫는 일도 생겼어요. 옆에서 그 모습 보면서 참 안 됐다 싶기도 하고 짠한 마음에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같이 비슷한 또래 딸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씩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 애만 보는데도 가끔은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치겠어. 언니는 어떻게 애 키우면서 집안일도 하고 나가서 직장 생활까지 한 거예요? 그때도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요. 너무 집에만 있다 보면 더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니까 산책도 좀 하고 밖으로 나가봐요. 방금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애 키우는 거 다 그렇다면서 징징대지 말라고 하던데 진짜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다. 아이 키우다가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요. 같이 딸 키우는 처지에 도와줄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언니 진짜 고마워요. 저번에 보내준 아이 옷도 너무 예쁘고 잘 맞더라고요. 다음에 또 모아서 보내줄게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해봐요. 비슷한 처지의 신우가 마치 제 친동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잘해주고 싶었고 시키지 않아도 그때그때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을 사서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시댁에 착한 며느리, 착한 새언니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신우랑 제가 겨우 2살 차이밖에 안 나고 똑같이 딸을 키우고 있다 보니 동질감이 생겼나 봐요. 신우도 처음엔 그렇게 제가 물건 보내주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해지더라고요. 언니 이번에 여름 옷 좀 보내줘요. 작년에 입혔던 여름 옷이 사이즈가 잘 안 맞아요. 벌써 날이 이렇게 더운데 아이 입혀서 나갈 옷이 없어서 급해요. 여름 옷이요? 이번에는 별로 보낼 만한 것이 없는데 이따 퇴근하고 집에 가면 옷장을 한번 뒤져봐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하영이 입던 하얀 원피스 있잖아요. 그거 이쁘던데? 하영이는 커서 이제 안 맞죠? 우리 애가 피부도 하얀색이라 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아예 못 입을 것 같은 촌스러운 것만 보내지 말고 예쁜 걸로 골라서 주세요. 저번 택배에는 유행 다 지나서 막상 입힐 것도 없더라고요. 하얀 원피스 그거 우리 애도 아직 입는 옷이에요. 사이즈 작은 다른 거 있는지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애들 옷에 유행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작아져서 못 입는 옷 보내는 건데. 그러면 다른 거 안 보내도 되니까 그 하얀 원피스만 보내요. 다음 주말에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같이 키즈카페 갈 거라서요. 알겠죠? 내일 엄마가 언니네 집 들렀다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하던데 그때 엄마 편으로 꼭 보내줘야 해요. 처음엔 호의로 시작해서 도와주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대범하게 큰 걸 요구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갖고 싶은 물건을 콕 집어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받았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매달 한 번씩 뭘 달라 소리만 하기 때문에 이젠 신호 연락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도 처음엔 동생 사정이 딱하다고 불쌍해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자기 동생이 싸가지가 없다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유행이 지났네 어쩌네 투덜거려도 어찌나 제가 주는 옷을 잘 입히는지 아이 사진 찍어서 시댁 단톡방에 올라올 때는 항상 제가 보내준 옷만 입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경 많이 쓰고 없어도 좋은 거 선물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고맙다는 소리 하나 못 듣고 신호한테 호구 취급이나 당하고 있으니 저도 이젠 해주기 싫더라고요. 언니, 하영이 작년에 입히던 여름 옷 좀 싹 다 보내주세요. 저번에 제가 말한 하영 원피스 그거 왜 안 보내셨어요? 하영 원피스 그거 우리 딸 입히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대체 지금 무슨 소리예요? 하얀 원피스는 지금도 잘 입히고 있어서 못 보내드려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니 이제 작아서 못 입히는 옷은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옷장 정리하다가 중고로 다 팔아버렸거든요. 네? 뭐라고요? 아니 그걸 왜 팔아요? 우리 딸은 올여름에 뭐 입히라는 거예요? 나 갑자기 언니한테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제가 아이 옷 보내줘도 아가씨가 별말도 없길래 이젠 안 좋아하는 줄 알고 다 팔아버렸죠. 전부 백화점 옷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비싸게 팔리던데요? 앞으로는 그냥 중고로 동네 아줌마들한테 팔아버릴 생각이에요. 아니 올해는 우리 애 입히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상의도 없이 언니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얘는 입힐 옷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앞으로도 전부 중고로 팔아버릴 거니까 괜히 택배 기다리지 말고 아이 옷 정도는 직접 사다가 입히세요. 갑자기 이러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옷을 사 입혀요? 그러지 말고 일단 몇 벌만 보내봐요. 언니, 내 말 듣고 있어요? 언니! 신호가 꼴도 보기 싫어서 카톡에 대답도 안 하고 뒤이어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번 기회에 신호의 거지 같은 버릇 좀 고쳐야 한다면서 잘하고 있다고 앞으로는 절대 공짜로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호의 연락을 다 피하고 모르는 척 했더니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머마, 그래도 가족인데 웬만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지. 애기 옷 같은 건 원래 친척 형제들끼리 서로서로 물려입는 거야. 야박하게 중고로 팔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그걸 낼름 팔아버리고 그러니? 어머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얼마 전까지는 좋은 마음으로 보내줬는데 아가씨가 고맙단 말은커녕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젠 안 하려고요. 이건 이쁘다, 저건 안 이쁘다, 유행 지난 옷 보내지 말라는 소리 들으면 세상 어느 누가 나눠주고 싶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걔가 너를 얼마나 따르고 좋아했는데 너가 그러면 안 된다. 형편에 여유 있는 너희가 양보하고 동생한테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저도 지금까지 좋은 마음으로 그러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무리 어머님 부탁이라도 안 하고 싶어요. 으이고, 너도 참 속 좁다 속 좁아. 시모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신우는 기분이 단단히 상했는지 저랑 남편에게 연락 한 번 한 적 없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서로 사는 지역도 다르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것이 전부라서 앞으로도 그냥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려고요. 작아서 입히지도 못하는 아이 옷을 신우에게 선물로 주면서 고맙다는 말 듣고 답례받으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고맙다 하고 한편으론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뻔뻔한 신우의 태도가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치 저한테 맡겨놓은 물건을 돌려달라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건 시댁 사람들에게 비밀인데 그동안 작아서 못 입게 된 저희 아이 옷은 중고로 판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주변 친구들이나 제가 아는 동생들 중에 비슷한 또래 아이 키우는 사람들에게 전부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남인데 다들 한결같이 선물 받으면 고맙다 말하고
저한테 식사나 커피라도 사주거나 우리 아이 장난감이라도 선물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신호한테는 시원한 물 한 잔 얻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번 기회로 인연 끊고 손절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동생은 무슨 동생인가요? 시자는 어쩔 수 없는 시자인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저번에 우리 엄마가 한 말 기억하고 있지? 회사에서 잘 찾아보고 있는 거 맞아? 장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하도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무슨 말을 들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우리 엄마가 잔소리를 언제 했다고 그래? 그냥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걱정 좀 했을 뿐인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지. 근데 진짜 어떤 거 말하는 거야? 미안한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당신은 나랑 우리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기억을 잘 못하더라. 평소에 귀담아 듣질 않으니까 그렇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최근에 하도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까먹은 거야. 운전 조심하라는 소리도 하셨었고, 빨리 애 낳고 청약 넣으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그거 말고 내 동생한테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했잖아. 당신 다니는 회사에 괜찮은 사람 있다며? 아, 처제? 맞다. 내가 그랬었지? 깜빡했네. 우리 회사에 아직 장가 안 간 30대 남자들 많이 있지. 근데 처제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 내 동생은 아직 어리잖아. 29이면 완전 어리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 않나? 아니, 20대면 어린 거지. 무슨 20대 초반이길 바래? 그래, 당신 말이 맞긴 하지.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고. 내 동생은 아직 외모 많이 보더라. 남자 얼굴도 많이 따지고, 키도 좀 커야 돼, 살찌면 안 되고. 직업은 어차피 당신 다니는 회사 정도면 충분하니까 다른 건 상관없을 것 같아. 맞아, 처제는 원래 차은우 같은 남자 좋아하지? 근데 그 정도 잘생긴 남자는 우리 회사에 없는데. 아니, 한국에 몇 명 없을걸? 그건 이상형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적당히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있잖아. 운동도 좋아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는 남자. 간단하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한번 찾아볼게. 우리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있더라도 만나는 여자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큰 회사니까 한 명쯤은 있을 거 아니야? 성심성의껏 좀 찾아봐. 괜찮은 남자 소개시켜주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한턱 쏜다잖아. 알겠어. 한번 물어볼게. 저희 처가는 완전 여자들 목소리가 너무 큰 집안이에요. 장인어른은 집안에서 세 여자들에게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기죽어 지내시고, 저 역시 결혼하고 난 뒤에 처갓집 갈 때마다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일단 장모님이 엄청 목소리가 크시고 말씀도 많으신데 우리 아내나 처제까지 장모님 성격을 완전 빼다 박았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 집안 여자들이 외모가 좀 뛰어난 편입니다. 장모님도 연세에 비해 젊어 보이시고 제 아내와 처제도 키가 크고 예쁜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격이 워낙 괄괄해서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기가 참 애매하다는 점이에요. 제 아내는 결혼 전에 본인의 성격을 잘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속아서 결혼했지만 이제는 그 집안 여자들 본 모습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괜히 주변 사람들 소개시켜줬다가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을까 싶어 처제한테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도 애써 모른 척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 친한 후배 사원을 소개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 저녁이야. 처제한테 준비 잘하고 나가라고 해. 그리고 그 친구가 여성스럽고 차분한 스타일 좋아한다고 하니까 처제한테 너무 입 많이 열지 말고 조용히 이미지 관리하라고 말 좀 전해줘. 내 동생 정도면 여성스럽지 무슨 소리야. 남자는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맞다니까.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잘생겼어. 키도 나보다 크니까 아마 185 정도는 될걸? 알겠어. 동생한테 전화해서 잘해보라고 말해줘야지.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내 동생도 내년에는 결혼해야지. 너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부담 없이 하루 놀다가 오라 그래. 처제는 얼굴이 예쁘니까 입만 다물고 있으면 잘 될 거야. 왜 자꾸 분위기 좋은데 초를 치고 그래? 내 동생 정도면 성격도 괜찮은 편이야. 알겠어. 아무튼 약속 시간 너무 늦지 말라고 해. 나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소개팅 주선해주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잘 안 되더라도 끝까지 매너 있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나 회사에서 완전 우스운 사람 된다. 알아서 잘하겠지. 걱정도 팔자다 진짜. 하도 자기 동생 남자 소개시켜달라 졸라대길래 정말 괜찮은 후배로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보다 나이도 4살이나 어린 친구인데 혼자 자기계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평소에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으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진짜 남자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 엄청 따지는 우리 처제가 보기에도 마음에 들어할 거라 생각해서 소개팅을 주선한 건데 의외로 욕만 먹고 말았어요. 두 사람 벌써 끝났나 본데. 식사만 하고 헤어졌나 봐. 잠깐만, 동생한테 한번 전화해볼게. 왜 벌써 헤어졌지? 서로 마음에 안 들었나?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아, 진짜 밥도 안 먹고 끝났다잖아. 대체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준 거야? 아니 왜?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든대? 진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멀쩡한 사람 소개시켜준 건데? 우리 회사에도 그 친구 좋다는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사내연애 하기 싫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소개팅 주선한 거거든. 외모는 마음에 든대. 키도 크고 운동도 열심히 한 것 같고. 근데 왜? 뭐가 문제래?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이면 괜찮다고 했잖아. 나름 연봉도 많이 받아. 알지. 근데 아무래도 연애만 할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건데 집안을 안 볼 수가 없잖아. 집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안도 크게 문제될 거 없을 텐데. 아니, 그 남자 아버지가 얼마 전에 회사 은퇴하셨다며. 은퇴하시고 지금 건물 관리인으로 일을 한다는데 부모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면 좀 곤란하지.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한테 계속 돈이 나가면 곤란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건물 관리인이라니? 처제가 뭐 잘못 들었겠지. 아니야, 당신도 잘 모르고 있었나 보네. 그 남자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은퇴해서 지금은 건물 관리인으로 일한다니까? 내 동생이 혹시나 해서 그게 어떤 일 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건물 청소도 하고 고장난 곳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그런 거라더라. 아니, 그래서 저녁도 같이 안 먹고 커피만 마신 다음에 일어났다고? 진짜 너무하네. 기껏 어렵게 소개팅 자리 만들어줬더니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당신이 내 동생한테 예의가 없는 거야. 우리 엄마도 그 이야기 듣고 완전 황당해하더라. 어떻게 건물 청소하는 집안을 소개해 줄 수 있냐면서. 건물 관리인으로 일을 한다는 게 청소부나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건물 관리를 한다는 거지. 걔네 아빠 증권회사에서 센터장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건물주로 놀고 먹는 건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건물주라고? 그냥 경비원이 아니고? 그래, 걔네 부모님도 건물 갖고 있고 그 친구도 자기 건물 하나 있어. 진짜 답답하다 정말. 가만 있어봐. 내 동생 보고 지금 바로 돌아가라고 할게. 아직 택시 안 탔을 거야. 이미 늦었어. 벌써 그 친구는 집에 가는 중이래. 아니, 밥이라도 먹으면서 말이라도 천천히 들어볼 것이지. 초면이고 너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했을 텐데. 아니,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지. 부모님 뭐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계단 청소한다고 대답을 하니까. 실제로 아침마다 직접 청소도 하신다더라. 아, 몰라. 나 월요일에 출근하면 쪽팔려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자리를 만들어봐. 그땐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일어났다고 하면 될 거 아냐. 됐어. 걔가 바보도 아니고. 이제 우리 회사에 소문장 날 테니까. 앞으로 나보고 소개팅 시켜달라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그래. 내가 분명히 잘 안 되더라도 끝까지 예의 지키라고 했지. 아, 정말 짜증나네. 건물주면 확실하게 말을 했어야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차라리 다행이다 싶어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저희 처제 소문이 다 나버려서 그 어떤 남자도 소개받으려 하지 않을 거거든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처가와 거리를 좀 더 멀리 두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 성격 정도는 감당하고 살 수 있는데 장모님이랑 처제는 진짜 좀 아니다 싶어요. 여보, 나 이제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다시 회사 다니고 싶어. 예전에 다니던 직장만큼은 많이 돈을 못 벌더라도 생활비 보탬은 되겠지. 그냥 우리 정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 아이한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데 옆에 같이 있어줘야지. 그건 그렇긴 한데 나 집에만 몇 년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싫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낮 시간만 잠깐 사무보조 구하는 데가 있어. 10시부터 4시까지만 일하면 된다고 하니까 정수 태권도 끝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올 수 있단 말이야. 그거 해봤자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돈을 적게 벌어다 줘서 그런 거야? 꼭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대학까지 나오고 원래 하던 경력이 있는데 그걸 썩히면서 몇 년째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 지금은 사무보조 조금씩 하다가 정수가 혼자 학교 다녀올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다시 예전에 하던 일 시작할 거야. 나는 진짜 모르겠다. 왜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는 건지. 나보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하면 너무 좋아서 펄쩍 뛸 것 같은데.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대신 집안일은 지금처럼 아무 문제 없이 다 해야 하고. 정수 보는 것도 소홀하게 하면 절대 안 돼. 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할 거야. 알겠어.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결혼하고 8년 6살짜리 아들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들 태어나고 2년 육아휴직 한 끝에 결국 직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눌러앉게 된 케이스예요. 저희 남편은 연봉 1억 조금 넘게 벌고 있는 전문직이고 저는 육아휴직하기 직전에는 연봉이 4,500 정도 됐었습니다. 사실 제가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은 가능해요. 거기에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집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곳도 없거든요. 남편이 30 중반까지 공부를 하고 경력만 쌓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었고 시댁 상황도 어렵다 보니 결혼할 때 집은 친정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친정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시부모님은 아이 봐줄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회사에 복직 못하고 계속 집에서 애만 보고 살림만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싫어하지만 언제까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대학 나오고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경력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겨우 6시간짜리 사무보조였지만 사회생활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회사에 남자 직원들 몇 명이나 있어? 당신 쓸데없이 남직원들이랑 어울려서 다니고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다른 사람들은 다 정직원이고 나는 사무보조인데 10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남들 밥 먹을 때 난 혼자 일해야 돼. 회식 쫓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 나만 4시에 퇴근하는데 회식을 내가 어떻게 쫓아가?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정수 공부도 봐줘야지. 괜히 일한답시고 남자들이랑 희덕대고 어울려 다닐 생각하지 말고 끝나면 제깍제깍 집에 들어가 있어. 아예 일을 때려치면 더 좋고. 그럴 일 없으니까 괜히 넘겨짚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 회사 사람들도 나한테 별 관심 없고 나도 일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으니까. 난 아직도 당신이 이해가 안 가. 집에서 편하게 놀면 되는데 뭐하러 기어코 나가서 일을 하겠다는 건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 내가 우리 아들도 있는데 대체 무슨 딴 마음을 먹어? 진짜 더러워 죽겠네.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해.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한 뒤로 부쩍 의심이 늘어나더라고요. 예전 결혼 전에 연애하던 시절에도 제가 직장 동료와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는데도 질투를 심하게 하고 삐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데도 여전히 남편은 질투가 많은 것 같았어요. 황당하긴 했지만 남편 눈에는 내가 아직 아가씨로 보이는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질투가 의심으로 변하고 점점 심해져서 의처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신 어제 낮 2시에 뭐 하고 있었어? 일하고 있었지.
내가 그 시간에 하긴 뭐래? 아닌데, 당신이 어제 남자랑 같이 카페에 있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해? 낮에 다들 점심 먹고 졸립다고 해서 회사 막내 직원이랑 둘이서 커피 사러 잠깐 나온 거야. 나 혼자서 그 많은 커피 못 들고 가잖아. 아니, 대체 누가 나를 봤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신이 알 거 없고, 지금 그런 변명을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 변명이 아니라 그냥 회사 막내 직원이라니까. 나와서 10분 만에 커피만 사들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어. 날 봤다는 그 사람이 누군데? 당신 설마 진짜로 나를 의심하는 거야? 너가 떳떳하면 그만이지.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그러니까 괜한 오해받기 싫으면 일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됐잖아. 내가 진짜 말을 말아야지. 쓸데없이 나 의심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열심히 해. 나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일 포기할 생각 없으니까. 한두 번 저러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더라고요.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씩 저런 비슷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회의감도 들었고 다 포기하고 살림이나 하고 싶었는데 제 꿈을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의심하고 잔소리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댁 사람들에게도 재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너 요즘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는 거냐? 애 엄마가 집에서 애나 똑바로 보면 그만이지. 왜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돌아다녀? 제가 언제 사고를 쳤다고 그러세요? 저 일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하고 있어요. 밖에서 남자 만나고 돌아다닌다면서? 내 아들이 돈 벌어다 주니까 먹고 살만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집안에 바람 피우는 년은 절대 안 돼.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당장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아니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서 괜히 저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까지 듣고 결혼 생활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뭐야? 너 지금 너가 잘했다는 거야? 밖에 나가서 남자한테 꼬리치고 히덕거리고 다녔다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저희 남편이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하던가요? 저 진짜 하늘에 맹세코 우리 아들한테 부끄러운 짓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럼 내 똑똑한 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걔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너가 처신을 똑바로 못하고 다니니까 내 아들이 집안 걱정해서 하는 소리지. 저도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 너무 모욕적이네요. 차라리 이혼을 하면 했지. 더 이상 어머님 아들이랑 못 살겠어요. 너가 뭘 잘했다고 이혼이야? 내 아들만큼 착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 지금까지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 해놓고서 뻔뻔하게 이혼해 달라는 거냐? 저 지금까지 호의호식 해본 적도 없고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아껴서 살림한 것밖에 없어요. 이런 의심받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 없으니 그냥 이혼할게요. 저한테 다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야, 너가 뭘 그렇게 잘났어? 내 아들이랑 헤어지고 바람 피운다는 그놈이랑 새로 살림 차리려고 그러지? 내가 너희들 가만두나 봐라. 전부 고소할 거야. 제가 살다 고소 이야기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에게 이런 의심받고 더 이상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두말할 거 없이 이혼해 달라 했습니다. 남편도 시모가 말한 것처럼 자기랑 이혼하고 다른 놈이랑 살림 차릴 생각이냐며 화를 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저희 회사까지 찾아오게 되었고 그날 저랑 커피를 사러 갔던 막내 직원을 실제로 만나 이야기까지 하더니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었죠. 저는 너무 쪽팔려서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닐 수가 없었고 남편은 뒤늦게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 빌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그럴 생각이라도 했었다면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나이 아직 30대인데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며 늙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또 다른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남편의 의처증이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남편과 더 살다가 뭔가 큰일이 한번 날 것만 같아서 끝내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에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진짜로 이혼 소식을 들은 시모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남편과 같이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어진 상황이었죠.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두모자가 넘겨 짚으면서 저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부부 사이에 이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여기서 끝내고 이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